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회복지 실천원 제7회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부터 30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몇 문제 정도를 이렇게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은 좀 이렇게 까다롭게 나와서 내가 좀 헛갈리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자, 1번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 경향 문제 보고 계시죠? 자, 첫 번째 그 20세기 초 미국의 의료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뭐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평균적으로 2문제씩 난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났던 해가 4회 때 4문제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변화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조금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 게 1번, 2번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3번 보면 그 밀포드 회의에서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빈곤하거나 장애를 가진 소외계층에 대한 인파워먼트가 주장되었다 그랬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인파워먼트가 주장된 거는 인보관 운동 때였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걸로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답 옆에 해설이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이후에 미국 정부가 사회복지사를 대거 채용해서 그 공공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치료적인 접근 방법이 회생되고 가족치료 분야에서 선두적으로 사회복지적인 어떤 개입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수월하게 넘어가고요. 자, 2번에서는 자선조직협회 COS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게 될까요? 대상을 가치 있는 자에 한정했다. 자산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선택했다. 개인주의적인 빈곤감을 가졌다. 서비스 수혜를 조정하였다. 자, 사회개혁을 강조한 거는 바로 인보관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치 있는 대상에 한정되었다. 가치 있는 대상, 가치 없는 빈민, 그러니까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구분을 해놨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어떤 빈민이 가치 있는 빈민이고 어떤 빈민이 가치 없는 빈민일까요? 여기서는 노동을 근거로 해서 구분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보관 운동을 언급한 거겠죠. 사회개혁을 강조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게 되겠고요. 자, 제3번.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소셜 워크 프랙티스의 활동 굉장히 많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또 옹호의 역할을 하는 거 있고요. 자, 욕구 파악을 하고 사정을 하고 조사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인파워먼트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집단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한 개별 치료 서비스, 이것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나 다라가 모두 해당되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4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 중 이용시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시설을 구분하는 요약된 내용들을 좀 올려놓도록 할 텐데, 자, 이용시설은 뭐죠? 클라이언트가 주간에 주로 데이케어를 받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보호나 양육 이런 내용의 그 단어들이 들어가면 여기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모자 보호 시설, 노인 또 요양 시설,
아동 일시 보호시설, 양육시설 이런 것들은 다 주거 서비스가 동반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시설은 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시설과 또 이용시설을 좀 구분하실 줄 아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또 사회복귀,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재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뭐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이용시설에 많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면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방법, 면접론에서 보통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도와 가계도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 맞죠? 사정 도구를 분명히 활용해서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자,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폐쇄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개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3번. 4번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폐쇄적인 질문은 뭐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클라이언트가 개방적인 질문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런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조성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뭘까요? 자, 제3자를 통해서 획득한 내용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3자를 통한 정보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가장 주된 정보는 클라이언트 보고라든가 또 사회복지사가 수집한 그런 자료들이 되는데 제3자를 통해서도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여기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그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3자에 대한 그 정보도 수집하지만 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문, 어떠한 소문도 참고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제3자를 통해 획득한 내용을 주로 이용한다. 주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넘어가고요. 6번 봅시다. 인간이 환경의 모든 요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적응한다라는 관점을 가진 이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 쭉 공부를 이제 하실 텐데 자, 인간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를 강조한 거는 바로 생태체계 이론이죠. 자, 이건 뭐 여러분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7번.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클라이언트를 다룰 때 옳은 대응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자,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떤 차별적인 접근 없이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1번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가 당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은 변화들은 뭐 결혼지원센터가 생기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생기는 그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적인 그 기초 지식을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대응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접근한다. 그죠? 그래서 문화적인 상대주의는 그 한 사회의 관습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문화는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설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인종, 문화에 관계없이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옳은 대응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